제가 뭐 어떤 전기선은 그 발열 때문에 두터워야 되고 신호선은 통신선으로 쓸 때는 얇아야 된다. 다만 위피가 좀 구부러지기 쉽거나 변형되기 쉽기 때문에 위피가 좀 튼튼한 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그 기존의 동축 케이블이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동축 케이블 규격화되어 있고 데스크탑에 들어오는 것도 보면은 한 선이란 말이에요. 데스크탑에 들어오는 것을 유선으로 한 손으로 인터넷으로 제공을 받는데 이 부분을 보다 얇게 하고 외피를 좀 튼튼하게 하고 하나의 케이블선 안에 3개, 4개, 5개, 10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동축 케이블 안에서도 서로 두께가 틀린 선들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두께를 어떤 것은 두터운 것, 대중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데스크탑에서 한 개 회선으로 인터넷을 하는 것보다 3개나 이렇게 해서 정보를 분할해 가지고 보낸다면 더 빠르겠죠. 동영상 한 개를 100개의 통신 라인을 타고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읽고 쓰기 또는 연산한 다음에 빠르겠죠. 그럼 다시 재조합을 위해서 1년 번호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암호 설정 이게 이제 제 이론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현재보다 회선을 많이 늘린 이런 종류의 동축 케이블을 만드시면 그것은 제 기술 구조다. 또는 동축 케이블 안에 서로 구리선이 있다. 통신선은 그것을 대중소라고 합시다. 서로 붙어 있어 갖고 신호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주파수를 형성하는 거겠죠. 주파수를 형성하는 이런 선을 쓰면은 중폭기 없이 멀리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종류별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선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대중석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이 여러 개. 그렇죠. 이쪽 선은 이 주파수, 이쪽 선은 이 주파수, 이 주파수 틀리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구리선으로 쓰는 신호선이라 할지라도 제가 반도체 회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금속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로에 들어가는 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일정 부분을 뭐 동그랗게나 네모나게 해도 상관없죠.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주면은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그 카패시터 구조가 틀려질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보다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보다 전화가 오래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들에게도 다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DRAM이라든지 HBM이든 그래서 현재 있는 DRAM이 이제 앞으로 틀려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3D 반도체 얘기하실 텐데 카패시터가 없는 그래서 전기선, 이게 구리에선 안에 일정 부분을 대남 매듭구조, 마대구조,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서 여기가 전기가 축적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반도체 회로를 그렇게 만드시거나 전기선 자체,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축적해서 보다 멀리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시거나 광을 축적해서 광소매선, 광을 축적해서 보다 멀리 보내는 중폭장치로 사용하시는 이런 경우도 이제 제 기술 구조다 이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선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일정 부분을 이게 좀 과장되게 그렇습니다. 두텁게 만들어서 이것도 이렇게 길이를 따라 회사를 틀리가 무게 오래 써도 발열 때문에 뭐 탄다든지 이런 부분 없어야 되겠죠. 저런 구조가 탄탄하고 문제가 없다는 가정 속에서 일정 구간을 두텁게 만들어서 전력을 멀리 보내거나 또는 이것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동그랗게 또는 여러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통신선으로 사용하거나 전기선으로 사용하거나 이것을 보시면은 이렇게 작고 중간 크기 그래서 금속이다 그러면 이제 금속 다이오드 말씀입니다. 작은 크기에서 큰 크기로 한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또는 이게 가벼운 쪽에서 무거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쪽으로 전류를 걸면 이쪽으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금속 다이오드 개념이에요. 금속 다이오드는 일단 발열에 등하고요. 이쪽으로 이 작은 거 작은 사이즈를 나눠서 이렇게 연달아 놓거나 이게 통신선이나 전기선 안에 이렇게 일정 부분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내어서 이거를 이렇게 전력 이쪽으로 한쪽으로 유도를 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력을 강하게 축적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신호를 언오프 시켜서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카페시타이면서 동시에 다이오드, 금속 다이오드 역할을 하면서 언오프 시켜서 트랜지스터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이제 반도체 회로 안에서 단호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이걸 보셨으면 제 기술입니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주한미 대사관 서울시 인천시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셨고요. 한 개인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많은 그 국가의 기관이 광고를 내는 거 좀 본 적이 없습니다. 되게 구에 이제 YTN에 제 기술이 플라스틱 창 비상벨 시스템,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 배터리 격벽 시스템, 냉난방 시스템, 그다음에 어떤 비행체 어떤 좌우 회전에 연료를 이제 전기로 돌아가든 석유로 돌아가든 뭘로 돌아가든 연료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조향을 좀 더 많이 회전해 주는 쪽에 연료양을 좀 많이 하면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좀 오른쪽으로 조향하고 왼쪽으로 좀 왼쪽으로 조향하고 아래 가변 프로펠러 이걸 냈더니 그대로 여기 현대기아차에서 YTN의 어떤 업체가 하시고 독일의 어떤 항공기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저는 변속기 없는 구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아니 그 화목나 연료를 적게주면 적게주고 많이 주면 많이 탄다. 뭐 자동차가 석유 방식으로 달리든 휘발유, 경유 뭐 등등등 석유 방식은 수소 가스로 수소 산소로 달리든지 아니면 전기로 달리고 연료가 뭐가 됐든 간에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게 자동차 회전축이 되면 적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정확히 데이터를 측정해서 연료량을 가지고 그 속도를 강중력을 조절하거나 조향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 오른쪽 모터가 이렇게 각각 네 바퀴에 자동차들은 각각 틀리게 줘가지고 조향을 하는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YTN 어떤 중소기업체가 하시는데 카이스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제 기술이 많이 나와요. 삼성에서도 나오고 현대기아차에서도 나오고 LG에서도 하나 영상 레이더 기술도 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어떤 전 세계로 수천조 분의 수백조 분의 가로세로 높이로 잘라서 1cm나 0.1cm, 0.3cm 이렇게 해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자유롭게 표시하고 반도체 같은 이런 부품이나 이렇게 로봇 또는 컴퓨터 이런 데서는 TV 같은 데서는 좀 더 신호를 0.000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정보를 이동하고 또는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거나 연산하는 위치를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표시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CCTV나 이런 카메라 구조에서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현재 보는 것을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전 세계 지도, 전 세계 이제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가 이런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군사용으로 상업용으로 이렇게 다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카메라 구조는 보는 것을 이것을 연동해서 현재 자신이 보고 있는 화면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잘라가지고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측정합니다. 몇 센치, 몇 센치 이렇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정확하다는 것보다 이제 정확한 시대와 이제 정확하지 않은 시대가 좌표와 숫자 방식의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로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어떤 팬티 하나의 구멍을 뚫고도 전 세계에 특화했습니다. 획기적인 아이디어, GPS가 필요가 없어요. GPS 필요가 없고요. 전 세계 모든 군사용 어떤 저격 소총에서도 보이는 이렇게 어떤 마운 카메라 담았다.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것을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상대방의 표적이 있다. 암살하고 하는 표적이 있거나 타격하고 군사용 전쟁을 했을 때겠죠. 가로 세로 높이로 해가지고 정확히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여러 군데를 쏴버립니다. 또는 다른 저격 소총과 연동해서 각각 방해를 맡아서 대공 어떤 방어망이라든지 이 개념을 들어간다는 거죠. 하늘에서 공격을 할 때도 서로 이렇게 하나의 기관총을 이쪽 쏘, 하나의 기관총 이쪽 쏘, 하나의 이렇게 그러죠. 기관총 아니더라도 되죠.
그래서 서로 한포별로 틀린 목표를 타격한다든지, 그래서 동시에 같은 지역을 동시에 터뜨려 버리는 거죠. 도망갈 데가 없게. 이런 항공용 기술로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법은 이게 그 반도체 이동 명령에도, 정보 이동 명령에도 통신칩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통신칩 같은 데도. A사 레이더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방이 동쪽에 있는데 서쪽에서는 바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쪽에 어떤 지점에 정확하게 좌표 수화 방식으로 전파를 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파의 성공률에 의해서 틀리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좌표 수화 방식, 이동통신이나 유성통신이나 A사를 전파를 쏠 때, 송수신할 때 이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게 서로 전파를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가지고 멀리 보내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위성통신이라 그러면 레이저 통신으로 합니다. 레이저 통신 같은 것을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묶어가지고 쏘면은, 이 방식은 서로 이렇게 의지하는 현상, 이렇게 한자 보목되듯이 현상을 일으켜서 보다 멀리 간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뚜렷이 부산대 광메카트리니스 김창석 교수팀이 어떤 그 레이저파를 가지고 자동차 자율주행하면서 서로 파형이 틀린 것을 쏘고 다시 이렇게 수신하는 구조를 갖는데, 이 부분은 제 기술을 침해한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 YTNA입니다. 그것도 역시 YTNA 제 기술이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상수도 업체에서 가로 세로도 필요하고 좌표 수화 방식으로 표시하고, 파손된 부분도 가로 세로 필요하고 좌표 수화 방식으로 표시하시더라고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네. 이 좌표 수화 방식은 상하수도 안에서도 가능하고, 바닷속에서도 가능하고, 땅에서도 가능하고, 인체 몸속도 카메라 촬영할 때도 좌표 수화 방식으로 촬영하고, 조명도 좌표 수화 방식으로 앞으로 대공방망이라는 특정 구역을 비출 때 좌표 수화 방식으로 분할해서 비춥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빛으로서 어떤 신호를 전송할 때도 이 좌표 수화 방식을 동원하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일단은 이걸 좀 벗어나서, 하나 A사 레이더에도 이게 어떤 레이더 소자가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중소라는 개념이 들어간다 그랬죠. 대중소라는 개념에서 소자리를 많이 배치해 가지고 전력을 각각 그 소자 하나하나의 레이더 소자를 강중량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소자를 영상 레이더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건 하실이라고 이렇게 하셨을 전 이거 하나 군사 보안이니까 하나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없죠. 저는 이렇게 전화 연락도 없고, 진짜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 페이스북에 광고를 내셨는데, 이게 거기 하나의 영상 레이더가 제 기술을 썼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좌표 수화 방식과 레이더 소재를 대중소로 들어가는 기술과, 이 TV 화소수도, 스마트폰 화소수도 액정, 디스플레이 액정에도 대중소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더 섬세하게 많은 어떤 집적을 해서 화소를 집적해서 고화제를 만들어내는 기술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CPU다 그러면 CPU 같은데 대중소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 어떤 원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 마더보드에 또 다른 형태의 CPU를 좀 많이 배치해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한 개의 도로를 타고 한 개의 저장 창고 가서 일하면, 그렇죠, 속도가 많이 딜레이 되고 발열이 심해요. 그래서 정보의 정체가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처럼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작은 조각으로 쪼개서 가서 일하거나, 저장, 읽고 쓰기, 연산,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다시 이것을 재조립합니다. 이때 1년 번호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메모리로 이제 갔다가, 메모리 이제 D램이 됐든 S램이 됐든 갔다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할 때도 이때 이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저장 장치로 갔다 그러면 저장 장치를 이제 HDD를 현재보다 큰 거보다 작은 거를 미니 사이즈로 수십 개 만들어서 분산해서 저장한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래서 원칩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만들더라도 실제 내용상으로는 대중소 미니 사이즈가 많은 구조가 되어서 정보를 분산해서 여러 군데 저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이렇게
우리 두뇌가 어학을 연구를 좀 했는데 한 군데만 저장하지 않고 주요 저장 장소는 있는데 파편식으로 모아서 저장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기술을 제가 이게 반도체에도 적용해서 모든 신호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저장을 한다든지 연산 이런 기술에 쓴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 같은 데서도 앞으로 이 기술을 쓰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100대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분할해 가지고 1년 분할을 따라서 나중에 조립을 해야 돼요. 암호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소비장 환경을 따라서 100대 여러 군데 분산 저장한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그것은 이제 HDD라는 이런 기기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게, 또는 SSD라는 이런 저장 장치 안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SSD도 현재 있는 제품을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 않은데 플래시 메모리가 여러 개 들어가죠. 그럼 대중서란 개념으로 해서 최대한 플래시 메모리의 숫자를 작은 숫자리를 많이 늘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처리해서 신호를 분할해서 저장하면 속도가 빠를 거라는 게 제 기술이에요. 플로팅 게이트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 숫자를 많이 늘려서 분할해서 일꾼들을 많이 늘린다는 거죠. 분할에 처리하면 빠를 거라는 게 제 기술이에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도 앞으로 이 기술을 쓰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짐 켈러라는 분이 이걸 쓰시던데 이렇게 GDDR6 가지고 제가 메모리 반도체를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정보를 분할해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사는 속도가 빨라진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걸 적용한 제품을 내놓으셨어요. AI 칩에서. 그렇게 메모리 반도체가 원칩으로 됐을 때는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대중석에는 숫자를 많이 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하드적으로 이렇게 분할을 실제로 해서 신호를 나눠서 처리하고 다시 취합 합산한다는 거죠. 속도가 엄청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각각의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도 이렇게 칩을 GDDR이 뭐가 됐든 HBM도 돼요. 그것도 이렇게 회사별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숫자리도 많이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리도 대중소로 해가지고 숫자를 많이 늘려야 최대한 확장성이 있는 거죠. 일종의 GDDR 숫자가 많아지면 정보를 그만큼 많은 일꾼들이 생기니까 분산에 처리한다는 거고 확장성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게 아주 미니 구조로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미니 구조는 미니 구조들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들이 많아진다는 일꾼 한 사람보다 100사람이 많다는 게 제 이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어떤 특히 반복되는 이런 일에 GPU도 이제 그런 개념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GPU도 그렇고 GPU 같은 것도 현재 GPU라는 제품 자체에서 대중소로 들어가서 숫자를 많이 겉으로는 하나의 제품이지만 내용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분할하고 물리죠. 많이 제품의 숫자가 많아지면 일거리를 나눠서 처리한다는 거죠. 레치 부분에서도 이렇게 대중소로 들어가고 숫자리가 많아 면적의 제한이 있잖아요.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데스크톱이다, 뭐 이렇게 작은 통신기기 안에 면적의 제한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리를 많이 나눠서 분산 처리하면 발열도 잡고 또 속도도 빨라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레지스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그 코어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여기 CPU도 GPU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들은 캐시 메모리 SRAM을 사용하든 뭐를 사용하든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CPU 자체도 숫자를 대중소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원칩으로 구현하든지 아니면 좀 떨어져서 각각의 칩으로 작동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일꾼을 많이 늘려서 면적의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를 많이 늘리면 일꾼들이 많아지는 거죠. 좁은 방 안에 그렇죠. 덩치가 큰 애들이 많으면 아무래도 좀 숫자를 몇 명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많이 넣는다라는 거죠. 중소 이런 게 목적별로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거리를 분산 처리한다. 다시 취합 합산한다. 이때 1년 번호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발열이 적어요. 발열이 적습니다. 속도는 빠르고 비교할 수 없이 빠릅니다.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나 어떤 GPU에 들어가는 캐시 메모리나 DRAM조차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소자를 많이 배치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트랜지스터도 대중소로 들어간다. CPU다 그러면 그 안에 CPU 자체도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고 코어 자체도 대중소로 들어가고 소자를 많이 배치하는 이건 GPU나 모든 반도체 칩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 칩에서도 반도체 종류에 상관없이 TV용 DDI도 그렇고 모든 게 다 AP 스마트폰 AP에 들어가는 이 부품조차도 다 대중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숫자를 일꾼들을 많이 늘려서 빨리 처리하는 제 기술이 되는 거죠. 면적에 제한이 있으므로 숫자를 많이 집어넣으면 많이 같은 면적 대비 넣을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TV 화소수도 그렇고 저기 뭡니까 레이더의 어떤 A사 레이더의 돔의 레이더 숫자를 대중소 많이 넣어주면 이게 목적별로 쓸 때 전력을 강중량으로 준다는 거죠. 아까 좀 얘기를 못한 게 있는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로 들어가게 돼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이 방식을 선택하는데 원래 모터 직전의 선으로 이게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모터 직전에 모터나 이런 발전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모터 직전에서는 일정 부분을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길게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와 차별해 가지고 두껍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거기에 전기가 축적이 되면 모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모터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 전력이 많이 필요한 곳에 다른 데하고 전력선의 그 어떤 굵기를 틀리게 차별화시켜서 두텁게 만들어 일종의 그게 전기를 축적할 목적으로 안정적인 구동을 할 목적으로 넣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제 기술이라는 거죠. 같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이 그 어떤 똑같다 두께가 그럼 다른데 2개 들어갈게 여긴 10개 들어간다는 거죠. 자동차로 얘기하면 10차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개념의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카패시터로 축전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A사레이더에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갖다 어떤 데는 하나 보내고 어떤 데는 똑같다 굵기가 그러면 다른 데는 2개 또는 3개 보내고 4개 보내고 이런 방식에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원 공급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어떤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고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하고 파워가 좀 더 세집니다. 일반 방식으로 바꾸려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똑같은 굵기로 일반 방식으로 바뀌고요. 보다 동적인 전기, 정적인 전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면 훨씬 더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도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주파수 방식으로 구동하면 되게 빠르게 엄청 파워가 세집니다. 전세계 모든 모터와 발전기에서 이 기술이 쓰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자동차 회전축이다. 헬리콥터 회전축, 배 회전축이 있잖아요. 모든 이렇게 변속기 회전축은 여기다 일정 부분 대남 매듭꽂이 마대꽂이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거나 금속 밴딩식으로라도 넣어주면 파워가 세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힘이 이제 그걸 더 흐르면서 파워를 전달을 잘한다는 거죠. 회전력이 좋아지겠죠. 이렇게 스크류 방식으로 일정 부분이나 전체를 오래 써도 부러지지 않, 내구성에 지장이 없다는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스크류 방식으로 줘도 돼요. 이 기술을 이제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중공업의 금속 밧줄 같은 데도 이렇게 일정 부분 대남 매듭꽂이 마드꽂이에 두터운 부분을 차별해서 간격별로 넣어주거나 밴딩이라도 넣어주면 금속 밴딩이라도 기타 다른 밴딩도 좀 뭘 타고 힘이 흐른다는 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낚싯줄 같은 데도 돼요. 낚싯줄에 밴딩만 해줘도 낚싯줄 같은 데도 일정 간격으로 굉장히 튼튼해집니다. 이런 비트 같은 데 보면 끝에 회전수를 갖다가 회전수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스크류 방식 들어가도 그때 회전수를 많이 주면 이게 파워가 좋아져서 콘크리트나 다른 데 잘 뚫고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동 공구 또는 굴착기 이런 데도 다 적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도 역시 일자 힘을 따라서 대남 매듭꽂이 마대꽂이 두터운 부분이나 금속 밴딩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런 드라이버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드라이버에도 이런 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크류를 주면 드라이버도 이렇게 잘 돌아갑니다.
되는 매듭구조 마디구조 일정 부분 넣어주면 이것도 그렇고, 맥주 포도주 따는 코르크마 있다는 이런 금속으로 스프링 같은 생기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이 일정 부분 대남 매듭구조 마디구 두톤볼을 넣어주면 차별화돼 거기 힘을 타고 들어간다는 거죠. 밴딩식으로만 들어가도, 아니면 스크류식으로 그 안에도 이렇게 맥주 이렇게 저기 코르크막에 따는 그런 거 포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류 형태로 만들어주면 또 잘 따줍니다. 이거를 대중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거를 오래 써도 이제 파손이 안 된다라는 것에서, 그러니까 회전 간격을 좀 넓고 중간 좁고 촘촘히 들어가는, 이게서 이제 쓰셔도 되겠어요. 드릴비트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나사 같은 것도 대중소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끝에 촘촘해 줍니다. 나사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여기 둔독 보이시죠? 십자나 일자 일정 부분에 약간의 두톤 둔독을 위에다 만들어주면 거기 힘이 받쳐갖고 회전이 잘 되죠. 잘 이렇게 잠가주고 풀어줍니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죠. 중요하니까 얘기한 거. 이 볼트인데, 볼트도 회전 간격이 똑같잖아요. 여기 윗부분을 회전 간격을 약간 틀리게 해서 잠글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은 거기가 잘 잠그고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선으로 살짝 올려갖고 딱 잠그는 그런 효과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나사선에 이게 필요한데, 수도 부품들, 그 다음에 주방 수정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으로 잠그는 부분이 엄청 잘 풀어지죠. 진짜 이게 짜증날 정도로 잘 풀어지는데, 이 부분도 끝에 부분을 잠그는 부분은 약간 회전을 사선으로 올려준다 그러면 잘 잠궈주고요. 이쪽으로 와서 잠글 부분에 대해서는 사직에 회전 간격을 넓게 만들어주면 잘 잠가주고 잘 안 풀어집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수도 부품에 모든 나사선 들어가는데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시 좀 전에 이따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축 케이블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가져왔죠. 제 기술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동축 케이블에 쓰는 구리 코일들이나 전기선들에 쓰는 구리 코일들에게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 통신선으로 쓰든 전기선으로 쓰든 이걸 넣어서 제조하면 제품이 틀려진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심지어는 이렇게 반도체 실리콘 웨이퍼에도 유리 소경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금속 텅스텐 부분에도 들어가고, 구리코일, 알루미늄이든 아니면 금은이든 본딩 와이어든 이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이걸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자체에도 이게 들어갑니다. 펠리클 적층할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가요. 펠리클 적층할 때도 펠리클 접합 구조에서 제가 얘기했죠. 접합 구조에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접합을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제 축구공 접합이다. 왜 안 되죠? 에어컨을 잠글려고. 여기 축구공 이게 접합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서 이렇게 오각형으로 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축구공 접합할 때도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놓으면 접착제가 잘 스며들어서, 너무 깊게 뚫으면 잘 접착이 됩니다. 이런 접착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데, 축구공, 배구공, 농구 모든 인조 가죽과 천접합, 플라스틱 접합, 고무 접합, 금속 접합에 사용할 수 있어요. 반도체는 이제 부품입니다. 그럼 그 밑에다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금속 크림과 결합 과정을 기파요. 그때도 이제 사용될 수 있거나, 접합 기술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반도체를 하나로 접합하는 이런 접합 기술에도 들어가고, 플라스틱 창문에다가 이렇게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접합하는 기술, 유리 접합에 들어가. 이 접합 기술에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플라스틱 창문 같은 데는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면 내열성이 갖춰주고, 디스플레이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비닐에도 들어가요. 비닐 같은 데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모든 철사
철사, 철근 들어갈 때도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부식에서도 강하죠. 그다음에 수소 탱크나 가스 탱크, 가스관에도 들어갑니다. 부식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페인트, 거기 들어가는 페인트에도 이게 들어가. 페인트에도 제가 그림을 그리니까 써봤는데 성이 선명해요. 되게 예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걸 써서 넣어서 합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입니다. 모든 산업용 페인트와 엔진 윤활유, 엔진 오일 이런 데도, 오일 스텐 이런 데도, 이런 방청제 이런 데도 들어가고요. 염색제, 실을 염색하는 구조에도 모든 실 만들 때 합성섬유 실뿐만 아니라 실 만들 때도 이것이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가 넣어서 들어갑니다. 모든 고무 제품들, 금속 제품들,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에 이것이 들어가고, 그 페인트나 염색제에 들어갑니다. 인쇄 잉크에도 이것이 들어갑니다. 인쇄 잉크에도 이것이 들어가요. 종이를 만들 때도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자동차용 철판 만들 때도 이것이 들어가고, 부식에 좀 능합니다. 모든 자동차용 부품, 선박용 부품, 오장용 부품, 모든 기계 부품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스프링에도 들어가고요. 그렇다 치고 일단은 그 동축 케이블이든지 아니면 그 광소묘선이든지 신호 통신선으로 쓰든지 아니 전기선으로 쓰든지 안팎에 피복의 안팎에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하시면 발열에 이제 좀 능하고, 외부 간섭, 신호의 미세 전류로부터 신호로부터도 보호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 마더보드라든지 기판 종류, 그다음에 그래픽 보드 이런데 밑바닥에 해놓거나 반도체 적층할 때 그 밑바닥에 다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여러 겹으로 하거나 유리방 수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거나, 욕실용 그레이종 실리콘이 있어요. 접합이 잘 되는데 펠리클 접합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곰팡이 방지 처리를 해서 일단 적정 이렇게 하면 일종 부분 코팅을 좀 해주더라도 그러면 절연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회로에서 절연 구조가 되고, 열로부터도 보호를 받고 미세 전류로부터 보호를 받는 기술을 씁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신선으로 쓰든 구리선으로든 금속 코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속에 구리 코일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구리 코일 거기다가도 동일하게 유리석영 코팅제랑 유리막 코팅제를 그 코일 자체, 통신선으로 쓰는 전기선으로 쓰는 코일 자체 여러 겹으로 코팅해 줄 수 있겠네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의료방 쓸 때도 할 수 있고요. 거기다 코팅 구조로 얇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래 써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가정 속에서 어떤 통신선으로 쓰는 경우에도 거기다 구리 테일에다 얇은 어떤 합성섬유 비투가일 90%짜리 합성섬유 나일론 같은 거, 그러니까 열에 좀 더 강한 소재로, 통신선은 그렇게 열이 강하죠. 여기다 플라스틱을 갖다가 살짝 코팅해주는 이런 기술도 들어가요. 제가 아크릴 코팅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유리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투명한 어떤 코팅을 갖다가 해주면 유리가 튼튼하다. 그런 유리 만드시면 제 기술이라고 그랬죠. 또는 아크릴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어떤 합성섬유 비투가일 90%짜리라든지 그런 것을 살짝 코팅해서 좀 잘 깨지지 않는 아크릴을 위에다 코팅 구조로 만들어 줘가지고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죠. 모든 유리 제품에도 이와 같은 기술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신선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통신선으로 쓰는 거는 열이 강하지 않은 거로 거기다가 플라스틱 코팅을, 투명 플라스틱이든 플라스틱 코팅을 줘서 사실상 신호를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미세 전류 흐르는 거 발열로부터 보호해서 신호가 무사히 잘 전달되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광소묘선을 얘기를 했는데, 강소묘선이나 동축 케이블이나 모든 전기선, 통신선을 쓰는 게 이제 피복의 안팎에 또는 그 제품 자체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넣어서 제조하시면 기타 다른 코팅제도 돼요. 그렇게 코팅을 써가지고 보호를 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선은 다 돼요. 스피커선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되고요.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얇게, 전기선은 두텁게 발열 때문에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현재 있는 동축 케이블을 여러 선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 하나의 케이블에 10개 들어가면 더 좋죠. 5개 들어가면. 그래서 데스크탑 가정이 하나에 들어오더라도 그 신호선이 그 안에는 3개, 5개짜리 회선이 있으면 신호를 분할해서 처리를 해주면 좋죠. 이렇게 되면 엄청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한 개 회선으로 가는 것보다 5개 회선으로 분산해서 가면 속도가 빨라지고 널널해진다는 게 제 기술입니다. 뭐 데스크탑이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여러 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 주고받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이렇게 그 통신층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서로 무선으로 했을 때 주고받을 수 있으며 또 같은 전파다 했을 때 호출 번호만 스마트폰 호출 번호가 틀리되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 하나에 어떤 스마트폰이 100대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에도 스마트폰이 30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이 갖게 됩니다. 위성통신 안에서도 모든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호출 번호를 이제 키보드 제가 이렇게 TV 무선 리모컨 얘기를 했었죠. 현재 있는 방식을 적외선 방식을 셋탑박스다 그러면 이렇게 각도가 안 맞잖아요. 밥 먹다가 이렇게 앞에 가서 틀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각도별로 여러 개를 잡을 수 있는 빛을 수신할 수 있는 적외선을 수신할 수 있는 곳을 셋탑박스 여러 군데 두면 각도별로 다 커버할 수 있잖아요. 같이 만드셔도 제 기술이고 무선 조인종 방식으로 현재는 리모컨을 바꿔서 2층에서도 1층 이거를 조정할 수 있게 하자. 나중에는 영상까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리모컨이 할 거예요. TV 나오는 영상을 송수신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앞으로 기술이죠. 돈이 많이 들겠죠. 대신 비싸죠. 리모컨을 화면을 보면 조정한다는 거죠. 서로 송수신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방식은 보다 멀리 간다는 거죠. 어떤 파형을 썼는지 알 수 없고 분에서도 이제 드론 조정하건다든지 서로 간에 스마트폰과 같은 오키토키 같은 방식을 만들 때 서로 이제 신호 전송 거리가 짧으면은 좀 효율이 좀 덜하잖아요. 그래서 중계기가 없이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전파 묶음을 묶으면 멀리 간다는 게 제 기술이고 위성통신에서도 레이저파를 묶어 쓸 때도 그렇게 한다 그랬죠. 서로 한자 분목되듯이 의지하는 현상을 만들고 드론 조작할 때도 이렇게 신호가 멀리 가니까 보다 멀리서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동차용 블랙박스에도 적용하거나 이게 CCTV에도 무선 CCTV에도 적용하고 모든 데 적용할 거예요. 어떤 걸 썼는지 알 수 없어요. 비밀통신. 그래서 저 파형이 틀린 거를 현재 예전에 이제 이동통신에서 묶어서 쐈던 거는 이동통신에서 묶어서 쏘는 거는 같은 전파를 2개 묶어서 보낸 적은 있는데 서로 파형이 튼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보낼 수 있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걸로 이제 통신을 한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썼는, 3개를 썼는, 4개를 썼는지 알 수 없고 드론 같은 군에서는 이제 시간발로 틀린 이렇게 전파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에이사 라이더에서도 서로 파형이 든 여러 개의 복합 전파를 사용해서 탐지하거나 전자전기로 사용합니다. 이 방식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전자전에서도 됩니다. 수소, 산소 추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소산소 서로 이렇게 물에다가 서로 파형이 트는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이렇게 길이별로 물이 상중하가 있잖아요. 비리별로 틀리게 조사하고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의 적외선 이런 전파도 물의 상중하로 해서 이것을 전자레인지는 그릇이 들어가요. 이건 회전 방식으로 수십 줄기나 수백 줄기 돌립니다. 일단 압축 공기를 좀 넣어주고요. 그럼 물이 이제 토네이도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소산소 추출이 전파 분해, 전기 분해법 플러스 열 분해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서로 파형이 된 여러 개의 전파를 섞으면 융합열이 발생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물이 빨리 끓어집니다. 이과 같이 만들어 주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물을 끓일 때 우리가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끓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한 개로 하시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끓여갖고 물 끓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이제 이 금속을 코일을 대중소로 만들고 이것을 이게 길이를 이제 이렇게 위에까지 이런 식으로 다 넣어주는 거예요. 전기만 충분하면 이게 이런 걸 갖다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여러 많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빨리 끓여진다는 게 제 이론. 이거 하셔도 됩니다. 어떤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회전 방식으로 해놓으면 수소산소가 보다 추출이 많이 되고요. 풍력 발전기 같은 거 이런 게 자연 것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이 방식을 쓰시면 되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어떤 군사 무기로 사용될 수 있어요. 토네이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력만 충분하면 비행체의 추진 구조로 사용하는데 지상 무기를 공급하니까 지상에 어떤 탱크 같은 것을 전기 넣으면 전기 통한다는 거죠. 일종의 이렇게 좌표 수자 방식으로 싸서 그래서 부착 방식으로 전기를 페레침처럼 부착해가지고 드다드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기를 흘려보는 방법과 그냥 전파를 싸서 특정 여기서 금속체니까 전기를 잘 받아들이죠. 그렇게 해서 안에 기판을 태우거나 이렇게 사람을 태워서 충격을 줘서 이렇게 지상 무기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거나 하늘의 대공 방어망으로 사용해서 전파를 레이더 쏘시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더 쏘신 사방대 각도별로 좌표 수방을 쏴서 서로 전투기에서 상대방 전투기를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전자전기로 레이더를 태우기 위해서 전파를 보내는 거나 땅에서 보내면 안 됩니다. 땅에서도 레이더 무기가 있으니까 대공 방어망으로 해서 하늘에 이제 전파 그물망을 만들어서 그래서 포탄을 태워버린다든지 드론을 태워버린 이런 기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 서로 전파를 엇갈리게 중첩해서 부딪히게 만들어주면 일종의 번개 현상 같은 이런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전파 그물망보다 촘촘하게 되거나 열이 강하게 번개 현상이니까 열이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이제 대공 방어망을 구축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건물에서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방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조건을 발견하고 그다음 전파 서로 파이어트를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나 적외선 전파로 쏴서 쪽에다 태워서 기절시키거나 쪽에는 살상하는 구조가 있을 수 있고요. 적외선 카메라다 그러면 적외선을 어떤 열화상 카메라다 그러면 열화상을 갖다 그냥 받아들여서 열을 하는 것보다 무슨 뭐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파가 됐든 적외선파가 됐든 어떤 파가 됐든 싸서 치아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보다 뚜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제 기술이고요. 군사용으로 이제 썼을 때는 어떤 헬리콥터다 그러면 헬리콥터에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 마이크로파나 기타 다른 전파 플러스 서로 파형이 틀린 적외선 전파를 같이 쏘면 금속 부채 무기를 탐색하거나 사람을 탐색하는데 더 유리하다. 이 기술을 같이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어떤 동축 케이블 얘기했었죠. 동축 케이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기술이라는 거고 여러 번 반복 구조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둑질 행위인데 이렇게 지적재산권법이 있는데 말씀이죠. 도둑질 행위인데 남이 애써 기술 개발해놓으면 다 그런 식으로 다 가져가시면 이 세상에 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까요? 뭐하러 이렇게 기술 개발에 도둑질을 하면 되지? 네.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누구하고도 기술을 협의한 적이 없고요. 제가 혼자서 이렇게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인터넷을 보고 저는 이게 약간 특이한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딱 대충 보고 이렇게 그 문제를 구조를 파악하고 원리를 파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제 현재 동축 케이블에 통신선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기선은 두텁게 발열되는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 회사를 많이 늘리셔갖고 이렇게 해주면은 하나의 데스크탑에 이렇게 선이 하나 들어오면
얇은 선이라도 여러 개 회선을 가지면 속도가 빨라지는 정보로 분산자리에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시면 제 기술 회사로서 이게 속도가 빨라진다. 그럼 유선 전화선을 가지고도 인터넷을 제공할 수 없느냐?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속도가 좀 늦긴 하지만 하는데, 그럼 유선 전화선을 그것을 전기선은 두텁게 또 통신선은 얇게라는 제 기술을 따라서 회선수를 많이 늘린 전기 회선 유선 전화선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통해서도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게 제 기술이에요. 현재 있는 전화선보다 규격화돼 있잖아요. 얇게 만들어 주셔서 외피만 튼튼하면 돼요. 그래서 5개 회선 들어간다든지 10개 회선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같은 전화번호를 할지라도 그 각각의 회선을 따라서 전화번호가 10개 있을 수도 있고 유선 전화인데, 이거 아니면 같은 하나의 회선이다 그러면 했을 때 신호만 분할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거 전화번호가 10개 부여될 수도 있겠네, 20개 부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야식 같은 데 하잖아요. 이렇게 전부 다 전화번호만 각각 틀리게 회선 만들어. 여보세요, 무슨 야식입니다. 같은 업체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나는 영상 수신, 하나는 뭐 어떻게 문자 수신, 하나는 뭐 어떻게 기타 등등등 이렇게 그 선로가 많아지면, 통신 선로가 많아지면 쓸 데가 많아요. 신호를 주고받는데도 속도가 빨라지겠죠. 유선 전화도 이 방향식으로 만드시면 인터넷을 지금 유선 전화를 인터넷 동축 케이블과 연결하든지 광선면선과 연결하든지 제 방식의 이 전화선을 여러 개의 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유선 전화를 인터넷 만들면 이렇게 그거 쓸 때가 유선 전화 사라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유선 전화하고 스마트폰 또는 데스크탑 이런 데도 각각 전화번호가 이제 부여돼서 TV 같은 데도 어떤 동영상, 문서,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관문 비디오 같은 데는 인터넷을 연결해서 또는 자체 전파망으로 이렇게 현관문 이렇게 방문자가 있다는 거기서 띵동띵동 이렇게 하면 이제 곧바로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하고 통신하거나 동영상 부재중 메시지를 남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차량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차량에 계속 파손을 나갈 때 나한테 동영상을 전송을 하면서 CCTV도 경보를 나한테 딱 주면서 사람이 그 시간에 출연하지 말아야 출연한다 그러면 경보를 나한테 스마트폰에 연동되는 기기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그걸 보고 일일이 신고하거나 그 앞에서 경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정보 기능, 이렇게 뭐 CCTV, 현관문 비디오, 블랙박스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고요. 경보 기능을 주는 것도 112 방범 기능이기 때문에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차량용 블랙박스에도 제가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갖자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갖고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면 그래서 경고를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이렇게 블랙박스, 이렇게 차량용 블랙박스, 카메라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 광선면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광선면선도 서로 두께가 어떤 석영실이 안에 내부 안에 들어가는 구조가 들어갈 수 있다. 기초선이 내심선이 석영실을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외피로 이제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를 쓰든지 이런 광선면선을 만드시면 되겠죠. 그때도 이제 안팎으로 유리석영 코팅제, 사람이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안쪽으로 빛을 모아주는 기술 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아크릴선은 있잖아요. 그러면 아크릴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하고 아크릴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아크릴선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릴 제품 이렇게 뭐 상자로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좀 약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다른 플라스틱 코팅을 안에다 해줘갖고 안팎으로 해줘서 보강하는 기술을 얘기했었죠. 아크릴을 플라스틱 창문이다 그러면 유리창을 깨지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팎으로 유리창 플라스틱 창을 대가지고 안쪽에는 유리창이고 바깥 안팎으로는 플라스틱 창이면 잘 깨지지 않는다. 비트의 어떤 굴절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얇게 여러 들어가고 내열성을 갖춰주기 위해서 유리석영 코팅, 세라믹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디스플레이 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안쪽 바깥쪽에는 그냥 플라스틱 창이고 합성섬유 비트가 90%짜리도 있어요. 비싼 거는 이렇게 투명도가 좋겠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합성섬유 비트가일, 이렇게 안쪽에는 아크릴 창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제작해도 되고요. 아니면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 아크릴 창을 섞어서 열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으나 투명도는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창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방탄필름, 플라스틱 방탄필름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면 군에서도 방탄 소재를 사용할 수 있어요. 플라스틱 투명필름, 플라스틱 투명필름, 플라스틱 투명필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들어가지 않는 것 이런 두 가지를 사용할 셀로프처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조하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전 유리창에다가도 약간 플라스틱 코팅을 약간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코팅 약간 해주면 좀 더 강도가 좀 이렇게 외부 충격에 좀 더 강한 그런 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같이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그냥 투명 필름을 입히셔도 되는데 좀 더 강도가 좀 세겠죠. 두께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거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어떤 광섬유선을 합성섬유 비트가일 90%짜리로 만든다. 그러면 그것도 제 기술 구조가 된다. 그 안을 석영실을 내신 구조로 가질 수 있다. 안팎으로 석영실 자체에다가도 또는 그 피복으로 사는 게 뭐가 됐든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안팎으로 코팅해주고 그래서 빛을 안쪽으로 모아주는 기술 구조로 만든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 만들 때 또는 카본 소재 만들 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만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고 카본 접합하거나 이럴 때 안쪽에다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접합하는 기술을 쓰면 접합이 잘 된다. 좀 더 탄탄해지겠죠. 그래서 나노 구조의 구멍을 너무 깊이 뚫으면 잘 떨어지니까 그래서 적절하게 하십시오. 플라스틱 접합, 축구공, 농구공, 인조가죽 이런 공들 접합, 모든 접합 구조에 이 기술이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펠리클 접합 이런 데도 들어가고 반도체 칩을 기판에다 금속 그림 해놓고 하는데 그때도 이게 나노 구조의 구멍을 뚫어서 접합하는 기술로 들어갑니다. 칩과 칩을 결합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탄소섬유를 어떤 기존의 아크릴 기반으로 만들지 않고 합성섬유 이렇게 나일론 기반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이게 좀 더 좋다라는 거죠.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판덱스 같은데 욕실형 그레이지용 실리콘 이것을 좀 곰팡이 방지 처리해서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하면 실크처럼 부드러운 실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들을 같이 결합해서 실을 만든다. 합성 욕실형 그레이지용 실리콘을 써서 이렇게 실을 만든다 이 기술입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에폭시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에폭시 같은 데도. 또는 에폭시 자체에다가도 모든 제품이 에폭시 장판, 에폭시 벽지 말씀드려요. 벽지에다가나 또 플라스틱에다가도 에폭시 처리를 해서 좀 타일로 만들거나 벽체로 만들거나 할 수 있다고 판넬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에폭시를 벽지에다가 좀 얇게 처리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내거나 쿠션도 되잖아요. 에폭시를 장판에다가 넣어주거나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에폭시에다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해서 어떤 햇빛에로부터 변색이 되는 기술 구조도 내열 구조를 갖춰줄 수 있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폭시에다가 천연 돌가를 넣든지 아니면 반짝이든 셀로판지나 기타 빛을 투과하며 환상적인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갱이들을 염색 구조를 가져가서 에폭시에다 첨가해서 다양한 알갱이가 반짝거리거나 수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다면 100가지 색도 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창 만들 때 플라스틱 창 안에 어떤 유리 알갱이들 색깔로 많이 들어가서 넣어서 제조하시면 빛이 이제 투과할 때 환상적인 색깔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플라스틱 창이 플라스틱 창 만들 때 안에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이제 유리 알갱이 색색별의 유리 알갱이 넣어줘가지고 제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도 이제 생각 유리가 좀 열에 좀 견뎌야죠. 네. 그렇게 하면 환상적인 플라스틱과 유리의 결합 그래 유리 창이 나오는 거죠. 쓸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유리창 안에도 이렇게 유리 알갱이들을
색깔별로 넣어서 금색은 색, 다양색, 환상적인 색 이렇게 넣어서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셀럽판지나 좀 빛을 투과할 때 자연광, 인공광, 환상적인 수십 가지의 색깔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안에다 그런 알갱이 종류가 뭐가 됐든 그런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는 거기다 판과 판 사이, 플라스틱 창, 플라스틱 창, 유리창과 유리창 사이에 이것저것 구조로 안에 필름을 넣어줘서 그래서 환상적인 색이 연출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겉에다가 하셔도 돼요. 이런 형태의 뭐 수백 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입자 구조로 첨첨첨첨첨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탈부착 방식으로 딱 부착해놓으면 수십 가지 색깔이 이렇게 점열 방식까지 하면 더 좋죠. 수십 가지 색깔, 수백 가지 색깔이 나온다. 빛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나중에 띄우면 되잖아요. 집에 있는 조명.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자동차 전조등 불법 아닌가? 불법일 것 같은데. 자동차 등등 조명에도 일반 조명에도 가능합니다만 좀 불법성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하게 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선 얘기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 상업화시키지 맙시다.